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최근 전남의 중점 사업인 청정 전남을 위한 블루 이코노미의 구체적인 전략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과 또 전남의 오랜 수건 사업인 인구 감소 문제까지 전남의 주요 현안과 지역의 이슈들에 대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데 또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전남의 현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최근 세계 호남 향후회에서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에 대해서 홍보에 열을 올리셨는데요. 아직까지도 그러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블루 이코노미 개념 정리와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죠. 예, CJ 헬로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블루 이코노미 전라남도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CJ 헬로에서 이렇게 많은 홍보를 해 주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CJ 헬로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리 전남이 갖는 청정 자연, 예를 들면은 황금 들녘, 또 넓은 들판, 또 바다와 섬, 넓고 긴 해안선, 또 우리 전남의 전통 역사, 문화, 소리, 또 음식 이런 부분들이 정말 청정한 자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청정 자원을 잘 활용해서 우리 전라남도의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에 이런 동력을 만들어내서 앞으로 새로운 전라남도 정도 1000년, 원년부터 잘 이렇게 멋지게 출발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게 우리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가 되겠습니다. 네, 아마 이걸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좀 더 블루 이코노미에 대해서 친숙해지셨을 것 같은데요. 네, 블루 이코노미가 6개의 분야로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블루 에너지, 또 블루 투어, 블루 바이오 등 6개 분야가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짧게 이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먼저 블루 에너지, 어떤 겁니까? 네,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블루 에너지, 블루 관광, 블루 바이오 이런 주요한 분야가 있는데 이렇게 블루 이코노미의 주요 프로젝트를 6개를 이렇게 한 것은 이제 우리 전라남도 모든 도정이 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로 한 부분들은 국가에서 큰 예산들을 많이 따와야 될 사업들, 국가 계획으로 함께 추진해야 될 사업들을 주로 블루 이코노미에 이렇게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주요한 사업을 왜 블루 이코노미에 넣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런 부분이 아니고 모든 도정이 다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데 이제 블루 이코노미로 저희들이 이렇게 특정 짓는 부분들은 국가에서 예산을 좀 잘 따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블루 에너지 하면은 전라남도가 이제 태양광이랄지 또 풍력 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입지가 유리한 입지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신재생 에너지 또 앞으로 23조 달러라는 에너지 신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 신산업을 한국전력과 관련된 우리 에너지 기업 그리고 앞으로는 한정공대까지 세계적인 이런 에너지 공과대학을 만들어서 에너지 중심의 세계 에너지 중심이 우리 전라남도, 광주 전남, 나주 혁신 도시가 되겠다. 이게 이제 블루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국가적으로 많이 지원을 받아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블루 이제 관광 분야도 사실은 전라남도가 이제 많은 분들이 관광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지금 세계적으로도 해양 관광이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어서 전라남도가 가진 강점이 아름다운 해안선 그리고 또 섬과 바다 이 부분은 세계적인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남해안 신성장 산업에서 블루 투어에서 앞으로 국가적으로 우리가 국가 계획에 반영해서 많은 이렇게 지원을 받고자 합니다. 국가 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오직 전라남도 사업으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전라남도 예산이 투입되면 너무 힘이 많이 들죠. 그래서 국가에서 최소한 50% 지원을 받으려면 국가 계획에 우리 전라남도 블루 관광, 남해안 해양 관광, 또 우리 전라남도 남해안 해양 관광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주요한 관광 산업들이 이렇게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블루 투어를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블루 바이오도 있고 또 블루 트랜스포트 또 블루 스마트 시티 또 우리 농수산업이 가장 기본이 되지 않습니까? 또 청정 자연 자원을 활용한 농수산업 그래서 블루 농수산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지금 블루 에너지와 블루 투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나머지 이제 4개의 분야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블루 바이오 메디칼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화순이 백신 산업이 굉장히 발전해 있잖아요. 신종 플루 당시에 타미플루라는 백신 약을 화순 녹십자 공장에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유일한 백신 산업 특구인데 이제 이게 백신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는 노화 치료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면역 치료 이제 이런 부분도 화순과 우리 전남대학 의과대학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되고 앞으로 또 장성에는 국립신뇌혈관 센터가 들어서야 되고 나주에는 생물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흥은 이제 천연의학, 대체의학 이런 분야로 앞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고 또 완도를 비롯해서 해안가는 치유산업을 발전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분야를 다 하나로 묶어서 앞으로 이제 바이오 메디칼 허브도 우리 전라남도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이 이제 블루 바이오 산업이 되겠고요. 블루 이제 트랜스포트는 영광의 이 모빌리티 그리고 고흥 쪽에는 드론 산업에 특화된 이 드론 지식산업센터까지 우리가 지금 이미 설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고흥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드론 산업 그리고 이제 블루 바이오 시티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미니 신도시 미래 첨단형 미니 신도시죠. 그래서 거기는 신재생 에너지만을 사용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제품을 만들어내고 또 모든 트랜스포트 이런 것도 공유로 해서 운송수단도 공유로 이렇게 하는 미래형 신도시를 만들겠다. 그게 이제 블루 스마트 시티인데 그것은 해남의 기업 도시에 이렇게 만들도록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블루 이코노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이번에는 지역의 이슈인 한전공대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네, 광주 전남 범시도민 지원위원회에서 출범한 한전공대 설립 추진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 이제 지난 7월 달에 범정부 한전공대 설립 지원위원회 이제 정부 기구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한전공대 마스터 플랜 기본 계획을 의결을 한 거고요. 그리고 국무회의 보고도 지난 8월 말에 국무회의 보고를 했고 또 우리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함께 한전공대를 적극 지원하고 뒷받침하자 하는 의미에서 한전공대 지원 협의회를 우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함께 참여해서 범 시도민이 함께하는 설립지원위원회를 출범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구체적으로는 한국전력에서 한전공대 법인 설립을 위해서 창립 총회를 했고 그 다음에 10월 4일 날 교육부에 한전공대 법인 설립 신청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권에서 반대가 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정말 잘 설득하고 또 우리 앞으로 에너지 신산업 이것은 이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적인 산업으로 키워 나가려면은 에너지 특화 공과대가 꼭 필요하다.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런 추세였기 때문에 잘 설득해서 함께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인구 감소 문제는 정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네,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이제 인구 감소 문제 대책이기도 하고요. 우리 전라남도 인구가 이제 200만 이하로 내려갔잖아요. 물론 광주까지 합치면은 광주 전남 아직 340만이 됩니다만은 어찌됐든 과거보다 인구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3천만에서 5천만이 이렇게 시대가 됐는데 우리가 400만 시대에서 지금 340만 광주 전남 이러니까 결국 우리가 아무래도 전라남도 광주 전남 이렇게 하면 인물 고장, 인재 고장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인재 면에서 과거처럼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인재를 키우자.
이제 이게 우리 도민들의 많은 생각이어서 제가 이제 인재 육성 기금이 전라남도 500억 있습니다만 이자 갖고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자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한 10억 조금 더 약간 더 웃도는 정도의 지원밖에 할 수가 없어서 물론 시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도 차원에서 인재 육성을 좀 체계적으로 하자 하는 차원에서 인재 육성 기금도 더 확충하고 또 필요하다면 직접 우리 도가 인재 육성 그런 프로젝트를 직접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라도 더 인재를 많이 키우도록 하자 해서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청년 무한도전 프로젝트가 있어요. 청년들이 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면 갖고 와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콘테스트를 하고 지원을 받고 그리고 정말 거기에서 나온 프로젝트가 좋다 이러면 더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글로벌 비전 캠프라고 해가지고 이 청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비전을 갖고 우리 지역도 탐방하고 토론도 하고 우리 전라남도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함께 토론하고 또 해외 선진지도 수찰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이렇게 만들어 계획이고요. 또 글로벌 리더를 많이 키워야 되잖아요. 여러 분야에서 우리 전라남도 강점인 농업과 수산업 분야에서도 정말 세계와 어깨를 겨루고 더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인재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필요한 해외 선전시도 산업연수도 짧은 기간이면 갔다 올 수 있게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우리 지역의 산업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든지 이제 우리 도민들도 평생 교육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이런 평생 교육에서 우리 도민들이 100세 시대에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만들고 있고요. 또 앞으로 또 도민들 의견 듣고 또 보완해 나가면서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네, 지역의 미래이자 또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 육성을 위해서 전남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최근에 좀 진통을 겪었던 일이죠.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이 반발로 있었던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좀 이제 농업 경영체의 경영주에 대해서 이제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앞으로 이제 발전적으로 더 여성 농업인이랄지 또 다른 이제 경영주랄지 이제 이런 부분도 연구를 검토를 거쳐서 이제 발전적으로 해 보도록 우리가 이제 이렇게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영체의 경영주 그래서 70% 정도가 이제 남성이고 30%는 여성인데 여성 농업인들이 굉장히 사실 역할을 많이 하지요. 우리 여성 농업인들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는데 왜 우리 여성들도 농업인이면은 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공익수당을 줘야지 왜 여성 농업인은 안 주느냐 하는 그런 이제 의견도 있고 또 이제 60만 원부터 시작하기로 했는데 60만 원이 너무 적다. 그거 뭐 실질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어서 100만 원 이상으로 해라. 그런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농업의 공익적인 기능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을 많이 해주는데 시장에서는 반영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국가가 사실은 보전해주고 보상을 해주고 보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우리 전라남도 차원에서 우선 먼저 시작하자. 그리고 앞으로 헌법 개정이 된다 하면은 헌법에 이러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고 농업을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나가야 되는데 국가가 아직 그러기까지 못 나가기 때문에 우리 전라남도가 먼저 하는 것이고 또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라북도랄지 충청남도, 경기도까지도 함께 지금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맨 처음에 이렇게 출발할 때부터 모든 것이 더 완벽하게 갖춰줄 수는 없는 거니까 너그럽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자영업 하신 분들이랄지 젊은 청년들은 우리는 설 자리가 더 없다. 이렇게 이제 하소연도 하고 있어서 젊은 청년들의 자영업 하신 분들도 공익수당은 지급하지 않지만은 별도의 대책을 더 세워는 드렸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은 우리는 더 소외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농업인 공익수당이 출발은 이렇게 60만 원부터 하고 경영체의 경영주로 출발하지만은 앞으로 점차 발전적으로 확대할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농업이 지닌 다양한 공익적 가치도 높이면서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이 지역 화폐로 지급이 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 경제, 특히 이제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도 도움이 돼야 되니까 다 이제 시군 지역 화폐로 이렇게 해서 발행해서 이제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다음은 지역민들의 우려를 샀던 나주 고영 폐기물 열병합 발전소 SRF 가동 논란이 되면서 지역민들의 우려를 많이 샀었는데요. 민간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 합의서가 체결됐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죠. 정말 이제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 문제는 대단히 풀기 어려운 과제에 그동안에 서로 대립도 심했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역 난방공사 그리고 우리 이제 주민들이 대표로 구성된 범대위 이분들이 중심이 되고 또 정부에서는 산자부 그리고 전라남도 나주시 함께 참여해서 13번의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깨질 뻔 하기도 했고 사실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만 깨진 거 아니냐 이런 그 우려도 많이 있었는데 결국 각 당사자들이 조금씩 의견을 또 내면서도 양보도 하고 결국 의견을 이렇게 정말 토론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최종 합의는 아니지만 기본 합의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환경 조사를 하고 가동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놓고 이제 주민 수용성 조사를 한 거죠. 그 가동 결과 데이터 수치를 봤을 때 환경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인지 아닌지 주민 수용성 조사를 하고 난방공사는 기투자가 지금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주민 수용성 조사를 해서 가동이 안 되는 것으로 가동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이 나타날 때는 또 매몰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을 기본적인 것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정해서 이번에 이제 기본 합의서에 합의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주민 범대위 분들도 맨 처음에는 강하게 그렇게 반대했는데 이렇게 합의를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 결과를 합의된 결과는 이제 주민 수용성 조사에서 결과가 나오면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또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해 나가는데 이 전라남도 또 나주시 또 함께 노력해서 또 정부와 함께 노력해서 최적의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최근에 태풍이 3개 연달아 오면서 재난 대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세요. 전남에서는 도민들을 위해서 지역 방송과 연계한 것 외에 또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CJ 헬로에서 그 재난 방송 차원에서 큰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보도를 해줘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이렇게 태풍이 금년에 가을 태풍이 이렇게 3차례나 왔고 마지막 태풍도 일본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걱정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재난 방송 체제 또 재난 이 안전 체계를 평소부터 잘 우리가 가다듬고 관리하고 재난이 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번에 일본의 피해가 대단히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다른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만약 우리 지역으로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재난방송 프로그램이랄지 재난 대책들을 특히 산사태랄지 축대가 무너지는 그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재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인명피해를 막도록 이렇게 앞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오늘 전남의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도민들께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최근에 태풍이 3개나 와서 그동안은 정말 정성스럽고 가꾼 이런 우리 농장분들이 많은 피해를 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피해 복구하고 또 지원도 가능한 많이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 날씨입니다만은 우리 도민들은 환절기이기 때문에 한강 건강도 잘 살피면서 올해 계획된 일들 잘 마무리해서 큰 성취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전 전남 블루 이코노미
전남이 비교 우위에 있는 바다섬, 하늘 등 지속 가능한 블루 자원을 활용해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 시대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